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 DLMath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오버피팅에 대해서 배웠죠. 이것은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문제점인데요. 오늘은 이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드랍아웃이라는 개념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드랍아웃은 대부분의 딥러닝 알고리즘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코딩을 할 때에는 드랍아웃이라는 간단한 명령 하나만 치면 되지만 그래도 워낙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드랍아웃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생기는 이 오버피팅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레귤라이제이션 테크닉입니다. 특별히 이 오버피팅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생긴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 트레이닝에 대해서 너무 초점을 맞춰서 이 나드가 코-어댑팅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제가 드랍아웃을 사용합니다. 여기 나드가 코-어댑팅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나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나드들은 인풋 데이터 안에서의 피처들을 잘 찾아야만이 이 네트워크가 성능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 나드들은 레이어가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성능들이 더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인풋 데이터로 어떤 동물들의 그림이 있고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위에 있는 나드들 같은 경우는 어떤 피처들 하나씩을 잘 찾아야 될 텐데 예를 들면 이것은 귀 모양을 보고 분별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드는 꼬리 모양과 관련된 피처를 찾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드들은 털 모양, 털 색깔, 다리 모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퓨처를 찾아서 그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정답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나드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네트워크가 더 성능이 좋아지죠. 그 이유는 더 많은 퓨처들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 뉴럴 네트워크에 나드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여기 각각의 나드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피처들을 많이 찾아내면은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 비슷한 피처들만 찾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드들을 제가 많이 늘린 효과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저희는 이 각각의 나드들이 이 동물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이 피처들 여러 가지들을 잘 학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각각의 퓨처를 나타내는 이 나드들에 연결된 웨이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퓨처가 귀의 특징을 찾는 거라면은 여기 있는 웨이트들은 이것이 귀의 특징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여기에 있는 이 웨이트들은 이 퓨처가 꼬리의 모양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웨이트들을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퓨처들을 잘 학습을 해야만이 이것들이 모여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어떤 동물인지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기 있는 나드들이 비슷한 퓨처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서로 비슷한 피처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저희가 다양하지 않은 피처를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의 성능이 많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 각각의 나드들에서 있는 퓨처들이 서로 전혀 다른 종류의 특징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모으면은 이것이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는 훨씬 더 정확하게 이 동물의 그림을 분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내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각 웨이트들의 그라디언트 값이 있는데 이 그라디언트 값이 하는 역할은 뭔가요? 저희가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업데이트하는 방향이 결국은 최종 목적은 코스트 값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이 웨이트가 바뀌어야 되는지 그 방향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라디언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웨이트가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이 웨이트 하나에 의해서 실제로는 이 코스트 값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죠. 여기는 수많은 다른 웨이트들, 이 웨이트들, 그리고 여기 있는 나드 값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이 코스트 값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제가 여기 있는 웨이트 하나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 있는 코스트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는데 이 코스트 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기 주변에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의 웨이트를 업데이트할 때 그 그라디언트 방향이 결국은 다른 웨이트들 또는 다른 나드들의 값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모든 나드들이 하는 것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 코스트 값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각 웨이트의 그라디언트는 실제로 혼자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웨이트들 또는 다른 나드들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웨이트 W가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웨이트 W 프라임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W 웨이트는 여기 퓨처인 그의 특징을 잘 찾게 하기 위해서 학습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 W 프라임이라는 웨이트는 여기의 특징, 이 나드의 퓨처인 이 꼬리의 모양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저희가 코스트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이 W 값이 이 귀의 특징을 찾으려고 학습이 잘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W 프라임이라는 웨이트가 이것의 퓨처를 잘 나타내지 못하고 여기 코스트 값을 자꾸 높이게 된다면은 아마 이 웨이트는 이 귀를 분별하는 데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생긴 이 문제점 있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쪽을 더 관여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여기 있는 이 나드는 귀의 특징도 고려하겠지만 이 꼬리의 모양, 이것의 퓨처까지 같이 합쳐서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기서 생긴 문제점을 오히려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많은 나드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다른 나드들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웨이트 값들이 여기 퓨처에 해당되는 이 귀의 모양을 분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여기 있는 웨이트들은 여기에 나드에 있는 퓨처인 이 꼬리 모양을 분별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각자가 여기 퓨처와 여기 퓨처를 찾는 데 집중을 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웨이트하고 나드가 이쪽에 있는 것에 간섭을 하고 여기 있는 웨이트하고 나드가 이쪽에 있는 것을 간섭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이 두 개가 비슷한 퓨처를 찾는데 같이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코어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어답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 다른 히든 나드인데 이것이 서로가 아주 깊게 관련되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나드들이 서로 다른데 결론적으로는 비슷한 종류의 피처를 같이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나드들의 피처들이 서로 여러 개의 것들을 다양하게 찾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안 되는 것들을 서로 같이 찾고 있겠죠. 그러면 성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게 되면은 각각 웨이트들의 그라디언트는 이 네트워크의 코스트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방법을 말해주는데, 문제는 각각의 웨이트나 나드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코스트 값을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의 웨이트에 대해서 얘가 업데이트를 할 때에 다른 나드들이 하는 것을 고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드들이 서로 다른 나드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해서 결국은 각각의 나드가 자신만의 어떤 피처를 찾아가면은 더 성능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나드들의 잘못된 것들, 이것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서로 끌려다니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코어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다른 나드들이 서로 깊게 관련되어서 결국은 비슷한 종류의 피처를 같이 찾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동물들 사진이 예를 들면은 10만 장의 사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10만 장의 사진을 보고 저희가 이 동물들 이름을 구분하는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일반적인 모든 동물들에 대해서 구분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종류의 피처들을 이 네트워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교하게 구분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는 모든 일반적인 동물에 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만 가지고 있는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것만 구분을 하려면은 실제로는 저희가 많은 종류의 피처를 고려하지 않아도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저희가 피처를 찾아도 최소한 이 트레이닝 데이터 안에 있는 그런 동물들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 있지 않은 조금 더 새로운 종류의 동물 사진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네트워크는 그것을 잘 맞출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버피팅은 일반적인 피처를 찾기보다는 그 트레이닝 데이터 안에 있는 것만 구분하도록 피처를 찾다 보니까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것은 잘 구분을 하지만 일반적인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구분을 오히려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버피팅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실제로는 이 네트워크가 각각 나드들이 다양한 피처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몇 가지 피처에 초점을 맞춰서 나드들이 같이 코어답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오버피팅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드랍아웃은 이런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레귤라이제이션 테크닉이 됩니다. 여기 레귤라이제이션이란 말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레귤라이제이션 자체는 규제란 뜻인데, 제가 딥러닝에서 레귤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것은 가중치 규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 규제라는 것은, 여기 가중치는 웨이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 이 웨이트가 업데이트 되면서 학습이 되는 건데, 때로는 이 웨이트가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가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버피팅도 웨이트가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게 너무 맞춰서 급격하게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레귤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그런 웨이트가 급격히 변하는 것을 제재를 가해주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드랍아웃도 이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제재하는 그런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2년도에 힌튼 교수님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기 나드들이 있으면 나드들마다 각각 어떤 피처들을 찾으려고 할 텐데, 이 피처들이 서로 다양하면 좋다라는 말은 각각의 나드가 자신만의 독립적인 피처들을 찾으면 좋은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각각의 피처들을 찾는다면은 훨씬 다양한 종류의 피처를 찾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이 다양한 피처를 가지고 정답을 내리기가 훨씬 수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표현한 것처럼 만약에 그 나드들이 다른 나드들과는 독립적으로 각각의 어떤 피처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들을 학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 나드들이 서로 코어댑팅 되려고 할 텐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만약에 이 두 나드가 서로 비슷한 피처를 찾는 코어댑션이 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는 방법은 뭘까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나드들을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나드가 사라지게 된다면은 이것은 더 이상 이것과 코어댑팅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제가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 바로 드랍 아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나드들을 인위적으로 지웠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나드들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나드들은 결국은 여기 드랍 아웃된 이 나드들하고 관계없이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둘 사이에 코어댑션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드랍 아웃은 여기 있는 것처럼 히든 나드들을 랜덤하게 드랍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이 나드 하나를 드랍을 시키면은 여기에 연결된 이 커넥션도 다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나드 하나를 지울 때 그것에 연결되어 있는 이 커넥션들도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가 이 일부의 나드와 커넥션이 사라진 이 새로운 얇아진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 나드들은 더 이상 이것과 코어댑션이 없는 상태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랍 아웃에서는 이 나드들을 삭제할 때 어떤 방법을 써서 삭제를 하게 되냐면은 제가 한번 웨이트를 업데이트 하는 것은 미니 배치 하나당 업데이트를 한 번씩 하는 거죠. 그 이테레이션 한 번 할 때마다 제가 웨이트를 업데이트 하는데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이 나드들을 드랍을 하냐면은 각 이터레이션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이 나드들을 드랍을 시킵니다. 그 말은 저희가 매 웨이트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 드랍 아웃된 나드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코딩을 할 때 드랍 아웃 명령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명령어를 사용하는데 여기 사용되는 이 P라는 것은 0에서 1 사이의 숫자가 됩니다. 이것은 드랍 아웃 비율을 말하는 건데 만약에 이 드랍 아웃 비율을 저희가 0.5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랍 아웃 0.5라는 것은 50% 정도가 사라진다라는 뜻인데 그 말은 여기에 있는 나드들 중에서 절반을 지우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각각의 나드에 대해서 이것이 사라질 확률이 이것을 내가 드랍 아웃 시킬 확률이 50%라는 뜻입니다. 이 레이어의 드랍 아웃 비율을 0.5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절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각각의 나드가 사라질 확률이 절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전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는 전부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드랍 아웃을 정의하는 방법은 각각의 나드에 대해서 이것을 저희가 삭제할 확률이 P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나드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드랍 아웃은 저희가 트레이닝 할 때만 사용합니다. 테스트 할 때는 사용하지 않고 트레이닝 할 때만 저희가 드랍 아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매 이터레이션마다 그러니까 웨이트를 업데이트 한번 할 때마다 제가 새로운 종류의 드랍 아웃을 사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드랍 아웃을 해서 만든 모델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한번 업데이트를 할 때 분명히 저희는 백프로파게이션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백프로파게이션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지금 여기 보면 이 나드에 관련된 커넥션들은 다 사라졌죠. 그리고 여기서는 궁극적으로는 네트워크가 이것들만 이용한 네트워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네트워크보다는 훨씬 더 단순해진 네트워크가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백프로파게이션은 방금 제가 색깔을 칠한 여기에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는 동안에는 여기 사라진 나드와 웨이트들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제가 웨이트 업데이트를 할 때 이 부분은 원래 네트워크에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기 값들을, 이 NAD의 값들을 마치 0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네트워크가 주어져 있다면은 이제 첫 번째 미니 배치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제가 랜덤하게 P 확률로 각각 NAD들을 제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NAD와 여기에 관련된 커넥션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저희가 웨이트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니 배치가 들어오겠죠. 이번에는 새로운 종류의 NAD들이 또 드랍 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라지고 또 이거 사라지고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사라지겠죠. 그럼 이번엔 이 파란색 NAD들과 그에 관련된 커넥션들이 사라진 새로운 네트워크에 대해서 또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 웨이트는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이것이 살아있을 때는 학습이 되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 이것이 사라져 있을 때는 그때는 이 웨이트는 학습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 이터레이션마다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커넥션에 관련된 웨이트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만약 거기서 NAD가 사라지면서 같이 사라졌던 그 커넥션에 관련된 웨이트들은 학습하지 않고 그냥 그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저희가 학습하는 것을 드랍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랍 아웃을 사용하게 되면 대부분의 모델들이 그 에러가 처음에 이것이 있다가 드랍 아웃을 사용하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에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드랍 아웃은 트레이닝에서만 사용한다고 했죠. 테스트에서는 이 드랍 아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트레이닝 할 때와 테스트 할 때 드랍 아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할 때 먼저 하나의 미니 배치로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각 미니 배치, 즉 이터레이션당 저희가 드랍 아웃을 새로 적용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각 NAD들은 P라는 확률로, 그것을 저희가 드랍 아웃 프로바빌리티라고 합니다. 이 P라는 확률로 저희가 드랍 아웃을 시키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1-P 확률로 이 NAD가 드랍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키핑이 된다고 해서 그것은 키핑 프로바빌리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면은 저희가 만약 1레이어의 드랍 아웃 확률을 저희가 P라고 하겠습니다. P가 만약에 0.5라면은 이 중에서 두 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죠. 이 각각에 대해서 이것이 사라질 확률이 0.5라는 겁니다. 그래서 4개가 다 사라질 수도 있고 3개만 사라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4개 다 안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4개가 지금 사라졌잖아요. 4개가 사라지면 이거에 관련된 커넥션이 다 사라져서 여기 있는 이 네트워크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send 네트워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send 네트워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의 종류가 총 몇 가지가 가능할까요? 저희가 여기 NAD의 숫자들이 large n개라고 한다면은 이 각각에 대해서 이것이 사라질 수도 있고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결국 각각에 대해서 두 케이스가 있네요. 그죠? 그런데 그런 NAD가 총 large n개면은 2의 n승만큼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각 이터레이션마다 이런 2의 n승계의 서로 다른 종류의 CN 네트워크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미니 배치마다 제가 총 2의 n승계의 서로 다른 CN 네트워크 중에서 저희가 한 개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샘플로 고른다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CN 네트워크를 하나 찾게 되면은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이 미니 배치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 남아있는 커넥션에 관련된 이 웨이트들만 저희가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CN 네트워크에 대해서 forward pass도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back propagation도 할 겁니다.
백프로파게이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라디언트를 계산하고 그것에 의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남아있는 웨이트를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CND 네트워크에서만 저희가 이 포워드 패스와 백프로파게이션을 합니다. 여기는 제가 지워버린 나드와 그에 관련된 웨이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시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 CND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웨이트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라진 웨이트들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것들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이제 또 다른 나드들이 주어질 거잖아요. 그때는 또 이것들이 업데이트 되고 또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이 업데이트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이터레이션에서는 또 이것들이 다시 업데이트가 되고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웨이트들이 업데이트가 되긴 할 거예요. 하지만 매번 업데이트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 번의 에폭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 각각 웨이트들이 이제 적절하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할 텐데, 그럼 테스트 할 때도 동일하게 저희가 드랍아웃을 사용할까요? 근데 실제로는 테스트 할 때는 저희가 드랍아웃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드랍아웃을 하는 것은 저희가 트레이닝 하는 동안에 그 나드들이 서로 코어댑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굳이 테스트 할 때는 저희가 그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각각 웨이트들이 잘 학습이 됐는데 굳이 제가 드랍아웃을 통해서 그것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드랍아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네트워크의 웨이트들을 다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그림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간단한 예로 이걸 생각해 볼게요. 여기 각각 나드 값들이 지금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웨이트들 WI 값들이 전부 1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금 드랍아웃으로 얘를 하나를 지웠죠? 지금 25% 확률로 드랍아웃을 했으니까 평균적으로 4개 중에 하나 정도는 드랍아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트레이닝 할 때 여기 그 다음 나드의 값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의 웨이트드 썸을 하게 되면은 4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3이 나오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웠잖아요. 그러니까 3이 나올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드의 값은 3이 가장 적절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테스트 할 때는 이 드랍아웃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죠. 그러면은 이 수치를 그대로 다시 한번 테스트에 놓고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1, 1, 1, 1이고 각각 웨이트들도 1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여기 웨이트 썸은 몇이 나오는 거죠? 4가 나오죠.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서 3이 가장 적절한 걸로 예측을 하고 트레이닝을 했는데 여기 4가 나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4개 중에서 평균적으로 하나는 사라졌었는데 이젠 사라지지 않으니까 갑자기 여기 나드 값이 원래 것보다 더 크게 나와 버렸네요. 그럼 이 문제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여기 있는 웨이트들을 잘 보면은 이 웨이트들은 실제로는 4개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하나가 지워지는 거니까 3개가 4개의 역할을 대신했던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웨이트들이 원래보다 조금 더 큰 값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야만이 이 3개가 4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쪽에선 4개가 전부 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값을 더 줄여줘야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만약에 저희가 여기다 각각 0.75씩을 곱해준다면은 이제 여기 4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다시 3으로 나와서 제가 원하는 이 값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드랍 아웃 비율이 P라고 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웨이트들 중에서
1-P 비율로 살아 있습니다. P 확률로 웨이트를 제가 지웠다는 말은 남아있는 비율은 1-P 확률이겠죠. 그런데 여기선 전체 웨이트가 다 살아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각각의 그 웨이트 값에다가 저희가 1-P를 곱해주면은 결국은 비슷한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은 1-P 확률로 웨이트를 살렸다면은 이쪽에서는 1-P를 모든 웨이트에다 곱해주는 대신 모든 웨이트를 다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테스트를 할 때는 모든 웨이트를 다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웨이트에다가 제가 1-P라는 값을 곱해줘야만이 됩니다. 그래야 여기 비슷한 수치의 웨이트 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P를 모든 웨이트에다가 곱해서 그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웨이트를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이닝 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 이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트레이닝을 할 때에는 씬드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리고 만약에 이터레이션을 제가 10만 번을 돌렸으면은 총 10만 개의 씬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씬드 네트워크마다 제가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시켰죠.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총 10만 번을 업데이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닝이 다 끝난 그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10만 번 동안 사용됐던 그 씬드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그 아웃풋의 평균 값을 낸다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씬드 네트워크에 의해서 웨이트가 업데이트 됐고 그 10만 번을 다 한 것이 누적이 돼서 제가 웨이트가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이 최종적으로 트레이닝이 끝난 이 네트워크는 그 10만 개 씬드 네트워크에 대한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웃풋의 에버리지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여기 테스트에서 사용할 때는 저희가 드랍아웃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 네트워크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저희가 언씬드 네트워크라고 한다면은 이 언씬드 네트워크는 이제 웨이트가 약간 수정이 됐죠. 트레이닝 할 때 얻었던 그 웨이트에다가 저희가 이 값을 곱해줬잖아요. 그래서 더 작은 웨이트를 갖는 씬드 네트워크가 됐습니다. 이 언씬드 네트워크, 이 전체 네트워크에다가 이 스몰러 웨이트를 적용한다라는 말은 저희가 트레이닝 하는 동안에 학습했던 이 전체 네트워크 있죠? 그것을 어프록시메이션 한 것이 됩니다. 결국은 같은 결론을 얻는 네트워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트레이닝 할 때는 드랍아웃을 적용을 하고 테스트 할 때는 드랍아웃을 적용하지 않지만 그 대신 여기 웨이트 값을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앙상블이라는 개념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가 네트워크를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를 여러 개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병을 판단한다고 할 때 여러 개의 네트워크, 서로 다른 구조의 네트워크를 여러 개를 놓고 이 각각의 네트워크가 내린 결론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마치 저희가 3개의 네트워크로 판단을 했는데 이 중에 2개는 양성이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음성이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저희가 양성이라고 판단을 해주면 네트워크 하나만 가지고 판단한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저희가 다른 구조를 갖는 그런 많은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학습을 먼저 한 다음에 그것들의 아웃풋들을 저희가 합쳐서 한 가지 아웃풋을 결론을 내릴 때는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각각의 앙상블 네트워크에 어떤 평균값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앙상블은 저희가 자주 쓰는 테크닉인데요. 이 드랍아웃은 일종의 앙상블이라고 제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체 구조는 동일하지만 실제로 여기 보면 각 미니 배치마다 저희가 사용했던 그 씬드 네트워크 있죠?
이 샌드 네트워크들은 서로 다 다른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실제로는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앙상블이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했던 방법과는 약간 다르긴 하죠. 여기는 이 네트워크로 아웃풋을 하나 찾고, 이 네트워크로 또 다른 아웃풋을 찾고, 이 네트워크로 또 세 번째 아웃풋을 찾아서 이 세 개 아웃풋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드랍 아웃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첫 번째 이 샌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 관련된 웨이트들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터레이션에서 이 두 번째 샌드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기 지워지지 않는 네트워크를 또 다시 업데이트를 했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또 다른 샌드 네트워크를 가지고 또 여기 남아있는 웨이트들을 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잘 보면은 이 최종적으로 얻었던 이 테스트용으로 쓰는 이 전체 네트워크는 이 각각의 샌드 네트워크에 있는 것들의 전체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앙상블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몇 가지 드랍아웃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드랍아웃은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에게 알려진 드랍아웃만 하더라도 몇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랍아웃을 보면은 2012년도에 처음으로 힌튼 교수가 소개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드랍아웃이 있고, 이 드랍아웃에 약간 변형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드랍아웃은 저희가 특정한 나드들을 이렇게 없애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이 커넥션들을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약하게 하는 것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나드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특정한 커넥션만 없애겠습니다. 이것은 나드를 없애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커넥션만 없앤다고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드랍 커넥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랍 커넥트는 나드 대신 커넥션을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맥스 아웃은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죠. 여기 맥스 아웃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보면은 맥스 아웃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중에서 맥시멈을 고르는 거였잖아요. 이 나머지 두 개는 저희가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드랍 아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unhailed drop ou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학습 초기 때는 이것이 퓨처가 아직 특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 어댑팅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학습이 많이 지난 다음에, 즉 에폭이 여러 번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것이 퓨처들을 찾아서 학습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코 어댑션이 조금씩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초반에는 드랍 아웃 비율을 높였다가 에폭이 여러 번 지나면서 이제 학습이 어느 정도 잘 되어 갔을 때는 제가 드랍 아웃 비율을 줄이는 것도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unhailed drop out은 에폭이 지나면서 드랍 아웃 레이트를 조금씩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어려운 것으로는 여기 가우시안 드랍 아웃, 베리에이셔널 드랍 아웃, 몬테카를로 드랍 아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CNN과 RNN이 있는데 여기에는 드랍 아웃을 정의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CNN을 배운 다음에 CNN에 적용하는 드랍 아웃을 배울 거고, 그리고 RNN을 배운 다음에 거기서 적용되는 드랍 아웃은 나중에 따로 배우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드랍 아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가우시안 드랍 아웃과 몬테카를로 드랍 아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은 심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딥러닝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